이재명 후보의 반응이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기자들이 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와 상의 없이 사면을 단행한 것,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후보는 바로 전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재명 후보가 경선 때 이낙연 후보와 대립했던 부분이 사면 부분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더욱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서서 이 진단을 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다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던 중도층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을 찍어도 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도 생겼구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인의 이야기했던 하나의 본인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일관성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몰랐을까 하는 것은 여전히 궁금한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금방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알았더라도 완벽하게 99% 몰랐던 걸로 저는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안 나갈 때 한 얘기하면 시청자들은 몰라. 그렇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여권의 후보랑 상의를 안 했다. 저는 사실 이게 시나리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거 거기서 논의된 바 없다. 이거는 사실은 공식 라인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23일 날 이낙연 대표 회동을 그래요. 저는 사실 눈여겨봅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좀 뜬금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논의됐느냐? 열린우리당과의 합당 문제 그다음에 사면 복권 정대철 의원 탈당파들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 네, 이제 입당하면 다 다 받아준다. 복당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통합의 정치하겠다. 예.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이미 예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어젠다를 크게 던지고 하는 것을 놓고 24일 회동 사면 발표는 더 난 거라고 봐요. 빙고. 이거는 로드맵에 따른 거지 절대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낙연 후보는 1월 초에 사면 얘기했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사실 그 길로부터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른바 선대위의 캠페인 콘셉트가 조금 이제 화합, 예. 통합 이런 쪽으로 열린 플랫폼으로 가는 쪽으로 전환하는 그 시그널이다. 그 완결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명수 총리의 사면 복권 이것이 균형점을 맞춰가면서 이제 이렇게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아주 그 부분에 공감이 가는 게 어제 이낙연 전 대표 만났는데 뭐지 왜 갑자기 그렇죠. 뭐 연기도 안 나더니 갑자기 어제 이렇게 만나나. 잡아떼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졌던 통합정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민주당 일부까지 포함하는 통합정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통합할 수 있다. 이 모습을 보이는 전략적인 부분이 저는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은영 소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전두환 씨 사면은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좀 광나게 해주려면 이재명 후보가 건의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너무 정치적으로 써먹는다라는 생각도 하나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본인이 계속 반대해 왔는 그쵸.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또 바꾸는 것도 그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자의 지금 민주당 내의 역학관계 그것도 같이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다 이제 대선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각자 기여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던져놓고 가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딱 집어넣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예. 생각이 들고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이제 여론조사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성벽의 균열이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서 균열된 곳을 더 밀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예. 그 차원에서 요 지금 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낙연 후보와의 회동은 그 이제 호남에서 상당히 사면의 반대 여론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이재명 후보 스스로 차별화를 시켜내면서 또 이낙연 후보와 결합하면서 그걸 좀 무마시켜 줄 수도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 여성층 여기가 이낙연 후보를 좀 지지했던 예.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받아안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이제 보면은 그 70대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공략하고 거의 일석삼조 효과를 누린다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반응이 방금 나왔군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방송 들었나 봐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무슨 의미죠? 메시지가 아니 저건 그거죠. 본인이 단죄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원죄가 있었지만 탄핵의 강을 건넜던 거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거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균열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라는 것을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나는 여기에 대한 그렇게 뭐 죄의식이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어떤 이제 말하자 우리라는 단어로 이제 공동체적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파급력과 동의성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우리 총장이었잖아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군요.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우리 검찰이 구속시켰던 으로 해석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정리를 했군요. 그렇지만 아까 최수영 메컨 얘기했듯이 메시지가 나오긴 하겠지만 글쎄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입장 봤을 때 사죄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저는 폭넓은 유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죄, 그러니까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러면 이미 그러면 뭐 형 집행정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굳이 끝까지 안 한 거는 차기 정부에서 날 하면 나 그때 오히려 내가 떳떳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이상 입장을 표명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폭넓은 유감 정도로 가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죄값을 치렀다는 인식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감 제가 이렇게 애둘러 유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죄. 근데 이 탄핵에 대해서 당사자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은 자신은 역사의 평가가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선을 긋고 시인하고 나간다는 거 저는 사실 그것 또한 본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박계 움직임도 앞으로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친박계가 사실은 소멸된, 형해화됐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친박계가 이제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계만 있겠죠. 박 교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난 한 5, 6년간에 있었던 상황 전체에 대한 하나의 유감 표명이라든가 본인의 회고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본인의 잘못을 100% 시인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요구해야죠.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내용 가지고 대선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